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가부터 뭐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며칠째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추얼로서 이렇게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 날인데 주가가 도와주질 않아서 섭섭하기까지 하네요. 이유는 국채금리가 일단 급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플레 장기화 우려에다가 중국 코로나 락다운 그리고 우크라 전쟁까지 하나 풀어내는 게 쉬운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저께 하락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고객분들께서 선택한 종목들이 어제 성과가 어땠는지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이렇게 딱 종목들이 나왔는데 전체 고객 순매수 상위 10가지 종목들이고요.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1위를 기록한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SOXL이 또 한 번 크게 급락을 했고요. 저의 마음도 급락을 했습니다. 벌써 몇 주째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을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사고 계신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는 전기차 종목들이 몇 개 보이죠. 여기 리비안도 있고요. 리비안의 경우에는 근데 되려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25,000대라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순항 중이다라는 경영진의 발표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어? 라는 심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비안도 반도체 부족 사태 그리고 배터리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이런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매도 리포트를 낸 곳도 드디어 생겨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순위를 10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섭섭해요. 그래서 매번 자주 나오는 종목들만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순달람이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22 순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계단 내려오니까요. 새롭게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 그 혁신기술주에 속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테마도 아주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부터 그다음에 핀테크, 웹툰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을 하죠. 하지만 어제는 주가가 하염없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많이 빠졌는데요. 그중 유독 많이 빠진 종목이 있어서 오늘은 그 종목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양자 컴퓨팅 기업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순달람에서도 일전에 다뤄드렸었던 종목인데요. 굉장히 지금 주가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딱 로고가 떴죠. 아이온큐에 대한 설명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는데요.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적자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우려사항들이 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우려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먼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점입니다. 적자 기업이니까 PER 같은 지표를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정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PSR 아니면 EV 세일즈 같은 매출 지표를 주로 쓰는데요. 그런데 EV 세일즈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뽑아봐도 올해 매출액 전망치를 들이대면 EV 세일즈가 180배나 된다는 거죠. 이걸 180배 제일 위에 있는 오른쪽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PER도 100배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사냐, 너무 비싸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염려를 하니까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니까 투자자들이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는요, 바로 손실이 회사가 커질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래 표들을 보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작년에 순손실이 1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순손실 금액이 2배 정도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에비타가 2,800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5,500만 달러에 육박하니까요. 그래서 또 지금 현금이 6억 달러 정도는 있지만 빨리 소진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 긍정적으로 행복 회로를 딱 돌려보면은 과거 사례에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밸류에이션이 정말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다 공공연하게 말을 했었지만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높은 실적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우려를 지금 일축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아이온큐는 6억 달러 정도 넘게 있으니까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대내외적인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자본 조달을 단행을 하더라도 투자처와 목적이 좀 명확하다고 하면은 그다지 주가 희석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금리가 낮고, 네,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통용되는 네, 행복회로이긴 합니다. 현재는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네, 제가 차트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것은 여기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핵심 지수들의 올해 수익률을 제가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 주황색이 미국 10년물 금리를 뜻하는 거고요. 올해에만 네, 84%가 올랐더라고요. 네, 상승률로 따졌을 때요. 금리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올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빨간색 저기 보이시죠? 네, 내려앉았습니다. 14% 하락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스몰캡 종목인 아이온큐는 네, 35% 이렇게 하락을 딱 하고 있죠. 그래도 네, 동종업계 경쟁업체인 리게티, 네, 리게티 컴퓨팅보다는 하락폭이 그래도 조금 적기는 한 부분입니다. 네. 업계 선두권이라서 그런지 좀 그런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당장은 이렇게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하는 양자 컴퓨팅과 아이온큐의 미래를 조금 그려다보면은 방향성은 네, 확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양자 컴퓨팅 시장 사이즈를 나타낸 것인데요. 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국가별로 양자 컴퓨팅을 얼마나 도입을 하고 있는지 또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네, 시장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무려 21배나 네, 급성장할 것이라고 보인다는 점이고요. 더욱이 재밌는 점은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 국가별로 따졌을 때 네, 미국과 이거 빨간색 제가 해놨거든요. 미국과 네, 중국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는 무력 충돌보다는 기술 충돌로 이렇게 쏠리고 있는데요. 핵심 미래 기술 중 하나인 양자 컴퓨팅에서 이렇게 두 나라가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이 시장의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 바로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뭐 이런 국가 전략 기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은 양자 컴퓨팅 미래가 밝은 것은 알겠다. 근데 왜 아이온큐가 매력적인지 알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현재 기준으로 그 아이온큐에 대한 경쟁력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고객사들이 양자 컴퓨팅을 도입을 했을 때 공급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공급업체를 선정할지 기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딱 해봤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양자 컴퓨팅 분야가 아직 초기의 기술이고 발전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향후에 메이저가 될, 그러니까 주류가 될 기술이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미래에도 이 양자 컴퓨팅 방식이 호환이 잘 될지, 그리고 나중에도 솔루션이 나왔을 때 또 통합이 수월할지, 다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랑도 이게 호환이 잘 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향후에 호환성을 잘 달성하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제가 또 내용을 열심히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저번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 녹취록을 다 읽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본 내용들인데요. 항목들이 여러 가지로 네, 있는데 네, 제가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주 금액은요, 올해에도 계속해서 늘 거라는 점인데요. 사실 수주 금액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또 크게 한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네, 500만 달러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670만 달러로 엄청나게 3배 이상 늘어났었거든요. 또 내년 초에는 이런 상업용 컴퓨팅 판매를 위한 배송을 또 시작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상업용 판매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의 매출을 기대하게 하는 또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 계획들도 준비가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 일정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네, 잘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신제품이 내놨는데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은 작년에 5배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및 반응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 큰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고객사 항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신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특히 호환이 잘 된다는 부분에서 고객들이 상당히 지금 놀랐다고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고요. 그 고객이 누구였는지는 바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제일 놀라운 부분은요. 다른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초기 단계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쓰일지 그 고려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제작 초기 때부터 거기에 딱 맞는 반도체만 만든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온큐는 칩을 제조하는 단계에서도 칩 제작 단계에서도 칩 디자인을 때때로 수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호환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높은 경쟁력을 가진 아이온큐는 실제 비즈니스도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딱 준비를 해왔어요. 2030년까지 총 유효 시장은 650억 달러니까요. 한화로 한 8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이온큐만 잘하면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이온큐는 3대 클라우드 업체, 그러니까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까지 모두 다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의 AWS, 구글 클라우드 이겁니다. 다 섭렵을 했는데요. 이 3대 클라우드와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공급한 곳은 아이온큐가 유일합니다. 다 공급한 곳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또 최근에는 골드만삭스의 주가 시뮬레이션 방식이나 현대차의 2차 전지 물질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아이온큐의 기술이 또 도입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가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아이온큐를 찾는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성능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또 갖고 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양자 컴퓨팅 산업 컨소시엄 중에서 QEWDC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각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아이온큐의 신제품 아리아가 가장 높은 성적을 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라색 영역이 되는 게요. 여기 다 보라색 박스가 이렇게 다 쳐져 있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이 보라색 박스를 해둔 것이 바로 여기 보시면은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팅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 영역이 클수록 당연히 좋겠죠. 근데 IBM이나 리게티 같은 곳들이랑은 우선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온큐의 보라색 영역이 제일 크잖아요. 그겁니다. 참고로 이 신제품 아리아에서는 바륨이라는 새로운 원소의 이온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바륨으로 작동하게 되는 첫 번째 아키텍처입니다. 차세대로 아이온큐는 이미 넘어갔다라는 말이 되죠. 기존에는 이터뷴이라는 걸 썼었어요. 참고로.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신제품 아리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지금 3월 달에, 지난달이죠. 3월에 도입됐다는 말입니다. 원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이온큐의 하드웨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신제품을 받기 위해서 발주를 또 신제품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협력 강화라는 말이 되겠죠. 실제로 신제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만족스러워 했다고 하네요. 특히 아리아의 경우에는 소형화와 시스템 안정화가 특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자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또 빅테크가 있죠. 엔비디아는 지난 3월에 열었던 GTC 행사에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다뤄지진 않았지만 엔비디아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이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란 말이 되게 양쪽 다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고전 컴퓨터 영역인데 양자 컴퓨팅을 껴안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게 미래다라는 사실의 또 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자 컴퓨팅이 범용 컴퓨팅보다는 아직 양자 컴퓨팅 분야가 고전 컴퓨팅 분야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직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아이온큐도 협력사로 따로 기재되었다는 점도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최근에 타임지가 전 세계 100대 영향력 높은 기업에 아이온큐를 선정한 것은 그것과 또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이온큐가 업계 내에서 좀 선두주자다, 리딩 업체다라는 방증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양자 컴퓨팅 분야의 프론티어로서 아이온큐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온큐를 5년, 막 10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 근래에 언제쯤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제시한 큐비트의 성장 로드맵이란 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순달람에서도 아이언큐 영상을 일전에 찍은 적이 있는데 이 큐비트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기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큐비트가 많을수록 양자 컴퓨팅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 향후 2년 정도 뒤에 특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쯤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분야에 바로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양자 컴퓨팅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이 머신러닝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금 당장 베팅한다기보다는 분산 투자,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겠죠. 분산 투자 관점에서 아이언큐의 성장 궤도를 이렇게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주식 투자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들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